1968년 1월 13일 새벽에 북한 정찰국 소속 무장한 북한 공비가 공비 31명이 청와대 기습작전, 폭파작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 대사관 등을 폭파하기 위해서 그 작전 지시를 받고 인왕산 기술까지 끼어들었습니다. 뚫고 들어왔어요. 우리 안보망을 뚫고.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우리 군의 굉장히 신속한 대응, 거의 그 당시 북한의 이런 전략을 알고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5분 대기조를 만들어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덕택에 31명 중에 28명을 사살했습니다. 2명의 공비는 북한을 도망쳤죠. 1명 남아서 생포된 사람이 지금 목사를 하고 있는 자기의 전생이라는 것은 한국의 정찰총국 소속 북한 병사로 박정희 대통령의 목을 따라오기 직전까지 자기 전생에 대해서 참회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전달하는 목사가 된 김신조 씨입니다. 김신조 씨가 딱 잘라서 김영철은 북한 정찰국 김영철이 아니라 김영철이 총지휘한 북한 정찰총국 산하에 자기가 소속되어 있었고, 정찰총국이 하는 일이 남한에 대한 이런 교란, 작전, 사이버 테러, 이걸 총괄하는 총책임 우두머리 부서가 정찰총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영철이 25일 평창올림픽의 평화적인 폐막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지금 김영철을 청와대에 불러서 문 대통령이 같이 오찬을 하면서 남북한 문제를 대화를 나누겠다는 것은 68년 1월 13일 새벽에 박정희 대통령의 목을 따로 내려온 김신조를 고 박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는 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바로 그 해부터 태극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 태극훈련을 이름을 바꿔 을지훈련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되고 있는 우리 8월 달에 하는 을지훈련입니다. 그리고 예비군을 창설했습니다. 지금 이 안보관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거예요. 저는 조만간에 김영철을 평화의 전령 김영철이라고 좌파 교육감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개정교과서의 교과서 작성 방침도 가장 간소화하고 기준을 간소화하고 최소화해서 집필자의 자유에 최대한 집필자에게 집필의 자유를 줬다고 주장하는 이 정부의 교육제도에서 정말 심히 걱정되는 것이 조만간 개정교과서에 김영철 평화의 전령으로 방남하다라는 기록이 오르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그럴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국민안보의식을 완전히 능멸할 뿐만 아니라 안보관을 지금 대혼란 속으로 끌어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천안함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받던 천안함 병사 46명 개죽음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족들을 지금 2번 죽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정부가 앞장서서 천안함 사태의 폭침의 주범이 김영철이가 아니라고 통일부, 국정원, 청와대, 심지어 국방부까지 나서가지고 변호를 하고 답변을 해주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앞장서서 김정은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하는 김에 연장시켜서 국민의 안보의식을 왜곡시키는 선봉자로서 정부 각 부처가 나설 것 같습니다. 다른 부처가 아니라 국방부, 그 당시 김태형 국방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김영철이 정찰총국장으로서 천안함 폭격 사태의 주범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찰총국에서 시도한 일이라고, 주도한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속보이는 설명을 이 정부 여당이 하고 있습니까? 여당의 당대표, 추미애 당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때도 김영철이 만났잖냐. 아니 너가 하면은 로맨스고 우리가 하면 불륜이냐? 그때 김영철이하고 지금 2018년 3월달에 내려오는 2월달에 내려오는 김영철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원식 원내대표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하고 삿대질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김영철과 이 김영철이 어떻게 다른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똑같은 김영철인데 2014년 남북 군사 고위급 회담을 할 때에 김영철이 온 것은, 그리고 우리가 김영철과 한 테이블에 앉아 얘기를 나눈 주목적은 너가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무고한 46명의 병사의 목숨을 앗아간 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희희낙낙하고 대통령과 마주 앉아가지고 밥 먹자고, 그것도 너들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몰라도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겠다, 이 얘기 하려고 부르는 김영철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을 불러도 상을 주기 위해서 부르는 거하고 질책하기 위해서 부를 때는 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 대한 태도를 전혀 달리해야 됩니다. 이런 옹졸한 변명이 어디 있어요? 눈 감고 아웅하자는 거예요? 통일부? 6장이나 A4 용지 6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천안함 폭격 사태는 있었지만 김영철이가 주범이라는 근거는 없다. 그 작전을 지시했다는 근거는, 여보세요. 우리 군대에서 중령이 오발사고를 일으키면, 병사가 오발사고를 일으키면 대대장이 옷을 벗습니다. 국방부 내에 좋지 않은 엄청난 일이 생기면 장관 옷 벗으라고 난립니다. 장관이 그 말을 꼭 찍어가지고 지시를 안 했다, 그 순간에 지시를 안 했다 손치더라도 국방부 전체 돌아가는 것을 장관이 총괄하고 지도하고 집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집행의 수장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김영철이가 그걸 꼭 집어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라. 당연히 작전은 정찰총국에서 한 거죠. 더더구나 김정일이 죽고 난 뒤에 김정은 정치적 기반도 하나도 없고 당의 기반도 없고 군의 기반도 없으니까 김정은이가 북한을 통치하는데 딱 기댄 세력이 2개입니다. 국정원, 우리로 치면 국정원, 국가안보 보위국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군부 세력입니다. 군부들을 전부 앞장에 세워가 충성맹세. 그러니까 김정일 때 안 나타나던 현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김정은이 집권을 하고 3년 내에 인민무력부장, 우리로 치면 국방부 장관을 5번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해당하는 합참의장을 3번이나 바꿨습니다. 테스트하고 이용하고 버리고 또 바꿔가 자기들끼리 경쟁하게 하고
진짜인지 아닌지 자기에 대해서 충성도가 어떤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자리 갖다 놓습니다. 절대 복종을 끌어내기 위해서 김정은을 유일영도로 영도자로 신처럼 하늘처럼 모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가장 힘을 얻은 부처가 어딥니까? 이제 김원호이가 실각되지만 국가보위부예요. 정보국 그리고 군입니다. 정찰총국장까지 하던 김영철을 이번에 통전부로 부장으로 데려왔습니다. 2015년 12월 김양거이 죽고 난 뒤에 교통사고로 죽었다 하지만 사실은 암살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때까지 북한이 해오던 짓을 보면, 그리고 군인을 그 자리에 앉혔어요. 통전부라는 것은 북한의 통일부와 같은 거니까 남한하고 어떻게 이 통일이 되도록 대화를 하고 협조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군인을 갖다 놨어요. 가장 강성. 김정은의 정책 전술 전략의 방향과 라인이 확실히 보이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천안함 폭격뿐 아닙니다. 연평도 폭격, 천안함 폭진뿐만 아니라 연평도 폭격. 2011년 농협 인터넷망 해킹. (2014년) 소니 픽처스 해킹. 그 이외에도 대남 도발 작전 전부 정찰총국이 총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정찰총국이 김정은 다음으로 북한의 가장 힘이 센 부서입니다. 그래서 정찰총국장이 실질적인 권력 서열이 2위인 겁니다. 권력 서열이 2위가 아니면은 통일부가 앞장서서 우리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또 청와대가 앞장서서 우리 대통령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상응하는, 말이 통할 수 있는 대등한 수준의 사람이 와야 되기 때문에 김영철이 불가피하게 왔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이렇게 속이 빤하게 보이는 핑계, 변명을 국방부, 통일부, 청와대, 국정원 다 나서 하고 있습니까? 김영철은 죄가 없다. 김영철이 그때 진두지휘했다는 근거가 없다. 진두지휘라는 뜻도 모릅니까? 한국에 전쟁이 나면은 국방부 장관이 나가서 총 들고 탱크 몰고 싸웁니까? 안 해요. 한미연합사령군하고 협조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전쟁을 끌어갔으면 좋겠다. 그것도 구체적인 작전에 대해서는 합참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속보이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다른 부서도 아닌 국방부가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북한 책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때 김영철이가 주도했다라는 근거가 없다. 국방부 문 닫으세요. 그러면 46명의 우리 병사들 죽은 애들은 개죽음 한 겁니까? 국방부 필요 없어요. 걔들이 뭐 때문에 국가에 충성해서 군대 가서 젊은 청춘을 썩이겠습니까? 이제 병력 기피해도, 젊은이들이 병력 기피해도 할 때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병력 기피하는 사람을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 죽으면 무조건 개죽음이다. 그리고 그게 국가를 위해 죽는 게 아니다. 김영철을 평화의 전령으로 인정하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악마냐? 국민들한테, 그리고 군 장병들한테, 병사들한테 물러설 여지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감을 갖고 긍지를 가지고 이 국가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제대로 안 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적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천안함 이 김영철을 불러오기 전에 물론 북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정부 부처는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도 속보이는 얘기죠. 물론 외교상 다 뒤를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사전에 북쪽하고 협력하고 그 사람이 오도록 얘기하지 않았다면 북쪽이 일방적으로 던질까요? 김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각지 못한 귀한 분이 왔다. 훨씬 높은 격이 왔다. 기자들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정부 노름에 놀아난 거죠. 정보 부족으로. 그 전부터 김여정이 오기로 다 돼 있었던 걸. 와서 무슨 얘기할지도 거의 내부적으로 다 얘기가 돼 있을 겁니다. 주고받을 얘기.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부 부처가 김영철이가 비핵화에 대한 보따리를 풀어놓을지도 몰라? 23일 노동신문에서 어제 뭐라 그랬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북한은 핵은 포기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김영철이가 와서 비핵화를 얘기해요. 이 국민을 속이는데 청와대가 앞장서고 있어요. 와가지고 김영철이 비핵화 얘기를 할 거다? 비핵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너희들이 평화올림픽을 한다 그래서 우리도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에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전혀 안 하고 이때까지 우리가 중단해왔다. 이 노력에 대한 상응한 고마운 대접이 있어야 될까 아닌가? 김영철이가 요구하는 거 그 수준입니다. 그 대접은 빨리 금강산 개성 공단 다 풀어라. 그 압력 넣으러 옵니다. 그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온다라는, 그리고 그 압력을 가하면서 그런 데 대한 성의를 좀 보이면 내가 돌아가서 김정은 수령에게, 위원장에게, 인민총사령관에게, 영원한 지도자에게 말씀을 아뢰겠다. 남쪽이 우리를 좀 도와줄 태도가 돼 있더라라고. 그리고 남북한 간에 남쪽도 우리하고 같은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우리하고 근본적인 생각을 같이 해서 미국을 밀어내고 남북한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는 태도가 돼 있는 것 같더라. 이거 보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부가 앞장서서 광고하고 떠벌리고 홍보했습니다. 김영철이 오는 거 양해해라. 국가 대성적 차원에서 남북의 협력과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김영철 아니고는 딴 사람이 올 수 없었다. 통전부장이 와야 돼요? 돈 받는 창구는 통전부장 아니라도 우리가 남북한 간에 충분히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아태위원회라든가 조평통이라든가. 물론 그 급이 오면은 청와대에 대통령하고 앉아가지고 식사하기는 어렵겠죠. 김여정이 와서 남북 정상회담을 친서에서 오지도 않은 걸 분위기를 봐서 이 정도 같으면 한번 던지고 가면은 이 미끼를 던지면 문 대통령이 반갑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불과 몇 시간 전에 결정된 얘기를 문 대통령에게 전하고 가는 것처럼 미끼 던져놨어요. 김영철 와서 똑같이 미끼를 던지겠죠. 물고 안 물고는 우리 입장입니다. 우리의 결정입니다. 과거 이 정부가 취임한 후에 8개월 동안 보여준 태도를 보면은, 9개월 동안 보여준 태도를 보면은 그냥 목이 말라 있다라는 걸, 북쪽과 만나 얘기하는 걸 그냥 목이 말라 있다는 걸 아니까 일단 미끼부터 던져봐라. 안 물면 말고
물 자세가 되거든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요구해라. 북한 작전이 뻔한 겁니다. 이건요. 이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북한 적폐 청산부터 하십시오. 국내 적폐 청산이 아니라. 그리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지난 수십 년간 1945년 이후 지금까지 끌고 온 우리 안보의식의 교란을 일으키지 마세요. 김영철을 청와대에 불러가 식사를 하고 비핵화를 논한다, 한반도를 논한다는 것은 국민 전체에 대한 모욕이고 국민 안보의식을 능멸하는 거고 이 국가의 정체성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청와대에서? 지난 한 2주간에 평창올림픽, 평화적인 평창올림픽과 그리고 안보 문제를 대통령이 잘 다루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5% 올랐다고요? 도대체 그 여론조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 상황에서 안보를 잘 해결해가지고 지지율이 올랐다고요? 이거 나라 뒤엎자라는 사람들, 북쪽에게 송두리째 우리나라 갖다 주자 하는 사람들만 그 여론조사의 샘플에 끼운 겁니까? 천안함 병사 중에 살아남은 58명 중에 한 사람인 한 병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문재인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했지만 이번에 하는 처사를 보니까 정말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국가가 이럴 수 있느냐? 현장에서 느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58명도 외상 스트레스 때문에 그걸 정부에서 돈도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자비 들여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 신경 좀 쓰세요. 세월호에 돈 갖다 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세월호 식구들 챙기는 이상으로 그 사람들 챙기면 세월호의 유족들에게 주는 보상금 위로금이 얼마입니까? 우리 천안함 병사에게 주는 보상금 위로금이 얼마입니까? 몇 배가 넘습니다. 적국을 향해 훈련하다가 목숨을 잃은,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우리 장병들에서는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취급하면서 이건 아니죠. 이건 진짜로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여론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청와대가 김영철이 오는 데 대해서 사전 협조를 천안함 기념관을 찾아가서 대통령이 참배를 하고 묵례를 하고 그 가족들을 모아가 위로하고 자초지종을 양해를 구한 적이 있어요? 이거 완전 독재예요. 이 정부는. 뭐 소통한다고요? 이게 소통이에요? 진짜 쇼통입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진짜 갈수록 더 국민을 바보를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 비실거리면서 뒤로 돌아서 가지고 아닌데 하고 말을 얼버무리는 답변도 제대로 못한 써온 용지를 보고 읽는 누구처럼 이런 식의 정부 부처의 대답이 필요한 게 아니고 소신을 가지고 어떤 비전 때문에 김영철을 불러왔다. 그 결과를 국민들을 한번 봐달라. 우리가 반드시 김영철을 통해서 비핵화의 얘기를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려 놓을 것이라는 걸 먼저 정부에 약속했어요. 그래야만 국민들이 왜 이런 국내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그리고 천안함 병사들이 억울하게 죽은 것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남북 간에 있어서 국민들의 비난을 들으면서 김영철을 데려왔는지를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결과 그리고 그런 목표를 위해서 김영철을 천안함 살인자를
이 땅에 데려오면서 정부 부처를 앞장세워서 그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다 라는 구차스럽고 속이 빤하게 보이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데 정부 부처의 수장을 앞세울 게 아니라 정부 부처의 책임자를 앞세울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속 시원하게 솔직히 목표가 뭐고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지를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세요. 결과로 우리는 이런 걸 기다린다. 그리고 북한도 여기까지 협조하도록 우리가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 이 목표는 한반도 북한 비핵화이다. 그리고 이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한 비핵화의 엄청난 성과를 김영철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하는 담화문을 먼저 대통령이 발표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지금 하고 있는 짓들이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나라 팔아먹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표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지 대통령 혼자 되는 거 아닙니다. 만날 하는 얘기가 국민에 의한 정부 아닙니까? 국민들이 지금 죽겠다, 괴롭다, 눈 뜨고 못 보겠다, 혼돈스럽다, 믿을 수 없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세요. 그게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우리의 주권으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에 이 내용에 공감하신다면